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라. 피로 지은 죄 피로 씻을 것이다. 나 봉천의 딸 홍이가 송유백의 피를 거두러 왔다. 여름 극장 성수기 한국 영화의 3파전을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영화 협력, 칼의 기억 준비했습니다. 협력을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세요. 네. 이병헌 씨의 연기, 또 전도연 씨와의 케미, 그다음에 김고은 씨까지 예, 간단한 줄거리부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협력 칼의 기억. 줄거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VCR 인 하시고. 네, 홍이라고 하는 젊은 여공객이 있는데요. 월소라고 하는 요령의 여인에게 키워져요. 그런데 이 홍이가 친딸은 아니에요. 네. 일단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홍이가 나중에 이제 검의 달인이 된 상태에서 유백이라고 하는 그 실력자가 개최하는 무술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네. 유백과 월소는 사실 이전에 같이 뭔가 반란을 도모했다가 동료를 배신했던 인물로 네. 운명의 엇갈림 속에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홍이가 월소의 그 명, 즉 너의 가족을 부모를 죽인 사람들에게 커서 복수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명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이제 월소, 유백 그리고 홍이 간의 3파전 피의 검의 대결이 펼쳐진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한국 무협은 흥행 실패라는 어쨌든 약간의 공식이 있고, 그리고 또 무협을 표방해서 서양에서도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다 안 된 건 아닌데 왜 한국에서만 만들면 굳이 이렇게 흥행 실패로 이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현지화라고 하는 부분 혹은 조금 어려운 말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것을 그 킬빌 같은 영화는 네. 대단히 훌륭하게 잘 한 거죠. 네. 그것을 어쨌든 무협 영화에 대한 오마주를 갖추면서 그 미국 영화적인 그런 그 특색을 거기다 가미를 한 거거든요. 우마 서머니 이소룡 옷을 딱 입고 네. 하는데 그것이 멋있단 말이에요. 일단 느낌이 난다는 거죠. 폼이 산다는 거죠. 근데 일단 우리 영화에서 사실 영화 속에서 뭐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 스톰 섀도우의 역할을 많이 했고 그동안 액션 연기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검을 든 모습이 그렇게 어색하진 않은데 이를테면 전도연 씨라든가 김고은 씨가 이 검을 들고 있으면 왜 그걸 좀 무거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제로 그 무협 영화 속에서의 그 달인들은 검이 거의 내 몸의 일부처럼. 예, 뭐 몸의 일부처럼 그냥 확 하고 놀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확 놀아야 되는데 이게 이거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영화는 보면은 와호장룡이 너무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주인공 캐릭터도 그런데다가 와호장룡 하면 생각나는 대나무 액션 있잖아요. 그 장면들이죠. 그걸 또 이렇게 또 남쪽 담양에 내려가서 네. 또 찍은 모양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따라한다. 그러니까 지붕을 넘나드는 장면, 자객으로 들어가는 장면, 이 모든 것들이 와우장면과 너무 겹쳐서 기시감이 느껴지는 장면들이 맞습니다. 워낙 많아. 조금 전에 그 협렬하는 영화를 비롯해서 와호장룡에서도 보여줬다시피 중력을 무시하고 네,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무술 고수들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으로 붕붕 뛰어다니는 거죠. 마치 뭐 헐크처럼 네. 붕붕 뛰어다니는데 그것이 아름다웠잖아요. 묘한 네. 묘한 아름다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중에서 우리가 일종의 서커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화 속에서의 와이어 액션의 연출은 사이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와이어를 쓸 때는 멀찌감치 잡고 네. 와이어를 쓰지 않을 때는 붙어서 싸울 때 카메라가 바짝 같아서 붙으면 뭐 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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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어떻게 싸우는지 이게 분간이 안 돼. 합이 잘 그러니까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카메라가 액션을 많이 하고요. 예. 카메라가 이제 돌아가는 거죠. 편집과 카메라로 하고 이게 이제 무가 말 그대로 기술이거든요. 네. 협은 정신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무협인데 이 영화에서 강조하는 것도 그래서인지 무보다 협을 그렇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사사로움을 끊는 게 바로 그 의리다, 정서다라고 해서 협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협이 감정과 사랑이라는 굉장히 국한된 협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무라는 부분에서의 기대감도 못 채워졌지만 전 더 흔들린다면 이 협에 대한 기대감을 못 채워지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뭔가 했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애매해버린. 근데 약간 그래서 그 무의 좀 디테일함이 떨어지는 걸 보완하고자 미장센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땅은 좁음에도 불구하고 광활한 대자연을 보여주려고 했고. 근데 저 첫 장면 너무 어색했어요. 해바라기가 과도하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첫 장면도 그렇고요. 해바라기를 그 김고은 씨가 건너뛰는 장면에서 저는
만화 전우치를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 만큼 너무 어설픈 장면들이 좀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협 영화에서는 결국은 안무입니다. 액션 안무. 춤을 추는 것과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을 주기 맞아요. 때문이죠. 예. 비교를 해봤을 때 와우 장룡의 와이어 액션, 특히 그 양자경이 밤중에 그 장찌하고 네, 검대기를 펼치죠. 거리낌이 없어요. 예, 움직임이 너무나 철저하게 딱딱딱 맞으면서 두 사람이 같이 함께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은 안무적 쾌감이라는 것이 액션, 맞아요. 특히나 무협 영화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그것의 필수 조건은 네. 배우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한국에서는 무협 영화 만들면 안 된다. 그 이병헌 씨만 몸을 꾸준히 만들어 오다 보니 네. 그 무협에 칼을 들었는데 또 이병헌 씨 그렇게 키도 크거나 한 네. 편은 아닌데 전혀 어색함은 어색하지 않게 없었지만. 그래도 와이어를 견디더라고요. 자기 이겨내더라고요. 그럼 갑자기 지금 든 생각인데 예. 그 제가 참 좋아해 맞지 않는 우리 강동원 씨가 또 네. 그 칼 휘두르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아, 군도에서도 군도. 군도에서 거의 춤추는 것 같은 장면 근데 보여주잖아요. 그게 그 건무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말 그대로 합이 맞아야 되려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저렇게 받아치면서 완성이 되는데 거기서 또 거의 혼자 하는 그렇죠. 동무 느낌이 너무 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기럭지가 되면은 그게 대략적으로 화면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해소하기에는 진짜 본격 무협으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협녀에서 이제 또 무협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까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남녀의 사랑과 배신과 복수에다가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전 그래서- 거기는 좋았는데 이 중간에 이병헌 씨가 전도연 씨 서로 이제 적이 된 거잖아요. 다가와서 요거까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신체 중요한 일부분을 확 훼손하면서 네. 도대체 네가 나한테 왜 그러냐면서 이글이글 야 배신감과 회한과 이 부분에서 내가 너의 이병헌 성공적 이런 생각이 들고 함께 멋진 연기를 보여줬고 정말 멋진 설득당한 연기를 보여주고요. 근데 증오와 사랑이 겹쳐 있는 감정이거든요. 아, 연기랑만큼은 좀 흠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설득이 되더라고요. 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이병헌 씨가 영화 속에서 자기 몫을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안쓰러운 것은 이제 영화 속에서 몇 번 플래시백, 즉 과거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병헌, 전도연 씨가 젊은 시절에 서로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는 네. 장면이 등장해요. 또 생각해 보세요. 40대 아줌마 아저씨가 20대를 연기하니까 그게 어울리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전에 사실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에서 둘이 같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전도연, 이병헌 그때 정말 풋풋하고 예뻤거든요. 그게 그 영화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막 슬퍼지는 거야. 역설적으로 그 플래시백 장면이 나오니까 이병헌, 전도연 이제 나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 플래시백 장면에서 또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네요. 약간의 씁쓸함을 안겨준 대목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세 분이 이제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병헌 씨와 전도연 씨 사이에서 연기를 해야 하는 김고은 씨는 굉장히 부담이 컸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실망했어요. 오그라드는 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보여주는데 보는 사람이 오그라드는 느낌. 아, 김고은 씨가 계속 헤매고요. 그 중반 이후에도 협녀가 이제 주인공이 사실 김고은 씨예요. 근데 그녀가 협녀가 되기는 너무 허덕거리는 느낌도 들었고 무술도 안 돼, 그리고 감정적인 것도 안 돼, 그리고 차이나타운에서 보여줬던 그 눈빛 연기를 하는데 얼굴 표정은 똑같다는 생각에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플 정도로 실망했습니다, 저는. 그럼 신인에게 너무 큰 배역이 주어진 그런 것도 것 사실은 같아요. 문제겠죠. 네. 그만큼 이제 김고은 세대의 배우들 사이의 선택지가 네. 좁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역할을 소화해낼 만한 배우가 없다는. 사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은교라는 영화를 통해서 감독들이 사람 눈은 다 똑같거든요. 저 누구야? 오, 쟤 끝내주는데? 다 이렇게 되면서 욕심을 낸단 말이에요. 네. 사실 검증을 맞아요. 할 수 있는 기회들을 훨씬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지나치게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아주 상당한 비중의 역할들을 계속 맡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부하의 이제 증거가 바로 이런 작품이라는 거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안타까울 수 있겠군요. 네. 자, 어떻게 엄지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예? 엄지로 하시죠. 엄지로 해요? 하죠. 네. 알겠습니다. 엄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중요한 건 뭐냐면 훌륭한 내용물을 훌륭한 그릇에 담아서 내야 맛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요리는 플레이트도 좋아야죠. 예. 오늘 한 줄 평은 그럼? 양장피가 짬뽕 그릇에 담겼네. 확 와닿습니다. 확 와닿아요. 저는 딱 이거예요. 반이에요. 로맨틱은 성공적, 무협은 실패.
그래서 중간으로 갔습니다. 전 아직 안 봤는데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지금 이 무비부비를 보시는 분들도 한번 그럼 궁금하니까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게 바로 우리 프로그램의 장점이야. 강점이자 장점. 혹평을 해도 보고 싶게 만든다는 거지. 대단한 프로그램 아니에요? 아, 네. 예. 그 영화 관계자분들 그리고 배우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세를 몰아서 네. 추천 영화까지 가볼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프랑스 영화입니다. 블루룸이라고 하는 영화고요. 네. 파란 방이라는 뜻이죠. 바로 저 프랑스의 유명 작가 조르주 심농 그 원작 소설. 그 원초적 본능이 이제 모티브를 따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 소설을 이제 프랑스의 마티유 아멜렉이라는 감독이 자기가 주연까지 겸하면서 이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두 명의 남녀가 유부남 유부녀인데 불륜 관계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여자의 남편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그 여자의 남편을 독살하는데 동참한 혐의로 이제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둘이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그 사이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었던 것인가라는 것을 미스터리적인 호흡으로 펼쳐놓고 있는 작품입니다. 대부분의 스릴러나 미스터리가 처음에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서서히 드러내는 방법을 택한다면 네. 이 영화는 그것을 퍼즐 맞추기식으로 하나씩 둘씩 꿰 맞추는 그런 재미를 선사하고 있는 색다른 미스터리입니다. 아름답긴 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네. 그런데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은 마음이 아파지는 내용이고요. 뭔가 제목부터 좀 맞습니다. 네. 우리 이제 공단 그리고 공순이라는 말이 1970년대 굉장히 유행했었는데요. 그러니까 14살, 16살 이런 소녀들이 나이를 속여가면서까지 일을 하긴 했는데 삶을 송두리째 뺏겨버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소녀들이 월경 기간에도 하루에 한 번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척박한 상태에서 일을 했고,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럼 달라지고 발전됐으니까 과거 일로 묻어놓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현재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분들의 아주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네. 하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주장만 담은 그런 영화가 아니라 아주 감동적으로 담아낸 다큐멘터리입니다.